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좋은 봄날입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벼운 얘기들을 편안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소한 나의 일상 속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유튜브라는 간섭 없는 공간에 가볍게 올려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시작 후에 많은 분들이 애정과 관심으로 조언을 해주시네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타인과 비교가 되거나 또 더 잘하라고 해주는 조언에는 은근 몸이 움츠러듭니다. 처음 가졌던 가벼운 마음은 유튜브는 나만의 놀이터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올려보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내 장단에 맞춰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를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거라고. 그때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며 그러는 것도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죠.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게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고 사실 프로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재미로 즐기고 싶어 편집 같은 거 거의 하지 않고 시간 작게 들여 시간 적게 들여 그냥 녹음에 올리기에 한 번에 매끄럽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고 말하곤 하죠. 오늘은 주말이고요. 오랜만에 노트북 정리하다 오래전 써놓았던 글을 발견하고 회상에 젖어봅니다. 한 여인에 대한 저의 단상입니다. 1932년에 태어나 2017년 11월 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그분은 최영숙, 저의 엄마입니다. 엄마와 내가 함께 산 것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 2003년 1월부터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은 연년생으로 아주 어렸기에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남의 손에 맡길 수가 없던 나는 무작정 엄마에게 올라와 줄 것을 통보했고, 사실 부탁이 맞을 것 같지만 딸과 엄마 사이엔 일방적 통보가 흔하죠.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올라오셔서 그 후 시골에 내려가시지도 못하고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서울에서 사셨습니다. 엄마와 나는 한 집에 살면서 딸과 엄마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참 좋은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은 다 엄마와 얘기하면 답이 보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언제나 현명한 판단인 것을 시간이 지나면 늘 알 수 있었고요. 엄마는 제법 잘 살았던 친정을 뒤로하고 가난한 아버지에게 시집와서 힘든 세월을 견디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주셨지요. 내가 엄마가 되어 다시 우리 집에서 엄마와 딸로 살면서 알게 된 것이 우리 엄마는 참 지혜가 많고 청명하신 분이었다는 것. 그때는 그걸 알면서도 표현도 인정도 잘 안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가르침 속에 우리가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늘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엄마에 대한 얘기를 늘 하곤 하죠. 그 시대 여성들이 비슷한 삶을 사셨겠지만 아끼고 전략하여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때론 답답하여 늘 반대로 하기도 했었네요. 어려운 환경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와 6남매를 키워내시며 가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가 센 사람도 아니었었고 겁은 또 얼마나 많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칭찬에 우쭐하고 기분 좋아하는 천상 마음 여린 여자였는데 바쁜 시골 일에 쫓겨 살면서 여자로 사는 것보다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또 그런 표현을 내색도 없이 시골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참 삶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가엾네요. 우리 엄마는 참 현명하고 재가 넘치는 사람으로 늘 소식을 하였기에 소식을 했었고 배움에 대한 갈망도 커 무언가를 읽고 쓰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는 열심히 살되
내 몸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무리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내 작은 사업체에서 일이 안 풀릴 때, 조바심을 내고 강박증에 시달릴 때면 엄마는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 삼을 것을 말씀하셨고, 건강만 하면 늘 사는 법은 스스로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뭔가를 수시로 메모하셔서 한번 볼라치면 몰래 감추는 순진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밖에 나가 노시다 누군가 이쁘다고 한 날은 젊었을 때는 더 이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동네 총각들이 따라다닌 얘기를 자랑삼아 늘어놓는 그런 여자였지요. 그럴 때마다 나도 그랬어 하며 맞장구를 치며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던, 우리는 안 맞아 하면서도 참 잘 맞았던, 한번 얘기를 터놓으면 얘기거리가 참 많았던 엄마와 딸 사이였습니다. 엄마는 읽을 만한 뭔가 있으면 꺼내서 수시로 읽는 좋은 습관을 지니신 분으로 보는 것을 즐겨서 매일 신문이 오면 엄마 방에서 전체를 다 탐독하셨지요. 행여 우리가 깰까 조심하면서도 늘 눈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목소리는 크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그러나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엄마는 신문도 좋아하셨지만 책도 잘 읽으셨죠. 아이들을 위해 산 전집 등을 사실 아이들은 읽지 않고 엄마가 한 권 한 권 읽으셔서 우리는 그때 엄마 때문에 책값이 안 아깝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조선 왕조실록을 읽고 계시다 태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방원이 태조의 몇째 아들이며 태조는 아들이 몇 명이고 누구 부인은 악하고 누구 부인은 선한 것까지를 다 아셨지요. 나는 읽어도 금방 기억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다 아느냐고 물어보면 엄마는 신경 쓸 게 많지 않아 차분히 앉아 읽으면 다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책을 읽을 때면 이런저런 잡념이 많아 책의 여운과 느낌만이 자리할 뿐 줄거리를 말하려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집중력을 탓하기보다는 기억력의 흐릿함을 오로지 탓하곤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엄마의 모습은 늘 달랐습니다. 엄마는 유난히 봄을 좋아하셨죠. 그걸 제가 닮은 것 같습니다. 봄 예찬론자로 산과들의 대자연에 늘 감탄하셨고, 늘 새벽녘 혼자 중얼거림 기도로 감사를 습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모두 절대 긍정의 절대 낙관론자들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자존감은 엄청 높았고,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란 생각에 만나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긍정과 엄마의 지혜를 칭송하며 그분들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일기인데 일기라고 하기엔 부끄럽다며 엄마 일기 썼어? 하면 엄마는 그냥 몇 마디 적어놨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나는 호기심도 많지 않고 다른 사람 것에 대해 궁금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거의 안 봤었는데, 언젠가 우연히 청소하다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엄마의 글에는 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늘 싼 옷만 사다 드리다 어버이날 기념으로 백화점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멋진 정장 한 벌을 조금 비싼, 사실 아주 비싼 돈 주고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작이 우리 막내딸이 새벽부터 나가서 번 돈으로 비싼 옷을 사주었다로 시작했던 그때의 일기. 감정을 넣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더 적지 못하겠지만 지금 계시면 더 좋은 옷도 사드리고 싶은데 계시질 않네요. 살 집이 없어 옷을 많이 입어도 날씬했던 우리 엄마. 무엇을 입어도 폼이 났던 우리 엄마. 보고 싶습니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나에게 겨울에는 회사 안 가고 집에서 일하면 참 좋겠다며 늘 안타까워하셨던 우리 엄마. 유난히도 실록을 좋아해 꽃과 나무를 보며 마구 행복해하고 감사해 매일의 기도를 빼먹지 않으셨던 엄마. 집안 가득 비싸지 않은 화초로 거실을 꾸며주셨던 엄마.
싫어할 줄 알면서도 외식 잦으면 돈 못 모은다고 미리 저녁을 해놓으셨던 우리 엄마. 돈도 적당히 있어야 좋지 많으면 화근이 된다고, 아껴 쓰면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며 늘 적당한 것에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셨던 우리 엄마. 그 잔소리가 지겨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자양분으로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봄을 좋아했던 우리 엄마. 그런 엄마가 오늘은 특히나 많이 그립습니다. 좋은 봄날 거실에 앉아 실록으로 가득한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니 이쁘고 가녀린 천상 여자였던 우리 엄마가 그립고 더 보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보고 싶은 사람, 많이 그리워하는 감성 가득한 주말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